부채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뭐예요? 빚이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과거의 어떤 거래나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이 미래에 남한테 지급해야 할 채무, 쉽게 말하면 그냥 빚이다 이런 얘기네. 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그 1년은 항상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 유동부채부터 보겠습니다. 유동부채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매입채무. 매입채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사오는 거죠.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늘 항상 생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만약에 판매 기업이라면 상품을 사오는 거래, 제조 기업이라면 원재료를 사오는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네요. 반대가 이제 뭐였어요? 앞에서 배운 매출 채권이겠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첫 번째 외상 매출금 보겠습니다. 사왔다는 얘기야, 외상으로. 자, 외상 매입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예요. 즉, 상품을 사오거나 제조업이라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고 아직 그 돈을 주지 않은 금액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언제까지는 줘야 되겠어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지급해야 될 금액을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의 반대. 자, 이 외상 매출금은 생길 때 왼쪽, 외상 매입금은 생길 때 오른쪽. 이렇게 부채니까.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상해로부터 원재료 20만 원을 매입합니다. 차변의 원재료겠죠. 자, 10만 원은 자기압수표를 지급합니다. 현금 나갔네요.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이 거래가 상거래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외상 매입금. 자, 반대 사람 입장 볼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창제상해로부터 원재료를 사갖고 창제상해는 이제 제품을 파는 사람이야. 제품을 팔았고 돈 받죠. 자기압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이에요. 통화대응증권. 그리고 이 거래가 상거래야. 외상 매출금. 이렇게 했던 반대 사람 상황. 앞에 당좌자 3편에 가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철상해로부터 원재료를 사옵니다. 똑같죠. 차변의 원재료. 15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나머지는 한 달 후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원재료, 당좌 예금의 감소,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반대 사람, 수철상해 입장을 볼게요. 수철상해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제품 매출. 이쪽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나는 당좌 수표를 받은 거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은 뭐야?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동시에 정리하면 당좌자산 편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매입 채무 두 번째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하나가 외상 매입금, 그리고 나머지가 지급어음 합쳐서 매입 채무. 지급어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 그리고 그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그것을 우리는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뭐였겠어요? 외상 매입금의 반대 외상 매출금, 지급어음의 반대 받을 어음이었겠죠. 예제해 보겠습니다. 수철상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합니다. 차변의 원재료. 현금 주고 나가고 나머지는 약속어음 만기 1년 이내짜리 발행. 상거래죠?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반대사람 수철상해의 입장 볼게요. 아니, 수철상해. 수철상해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야. 나는 제품을 팔지만 상대방이 원재료라는 이 뜻이니까 여기가 제품 매출. 그리고 돈 받습니다. 현금, 그리고 나머지가 상거래죠.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창제상해 외상 매입금 1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갚고 싶은데 한국 상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수양도해요. 한국 상해로부터 받아 갖고 있는 이 약소금은 나한테 뭐겠어? 받으러움이겠지. 이 받으러움을 갖고 있다가 끝까지 안 기다리고 내가 떠넘겨 주는 거야. 창제한테.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여기 있던 것이 사라지면서 뭐가? 내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이게 지금 배수양도잖아요. 앞전 시간에 배웠었죠. 자산편에서, 당좌자산에서 그 얘기. 내가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지만 갖고 있었던 어음을 떠넘겨 주니까 받을 어음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제상해의 입장을 볼게요. 자, 창제상해는 이제 지한테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인데 외상 매출금이 존재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사라지는데 얘가 직접 발행을 하면 받을 어음이겠지만 얘가 한국상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나한테 떠넘겨줘. 뭐야? 똑같아. 그래도 나는 받을 어음이야. 지가 직접 발행한 걸 줘도 받을 어음. 갖고 있었던 거를 배서 양도 받아도 나는 받을 어음. 똑같다. 갑자기 뭐 이름이 지급어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되셨죠? 세 번째. 창제상해로부터 원재료를 사옵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금은 약소금 만기 1년 이내짜리 발행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창제상해 입장. 창제상해는 제품을 파는 거예요. 제품 매출. 그리고 얘가 직접 발행한 어음 받았잖아. 받을 어음. 상거래니까. 떠넘겨 받아도 받을 어음. 직접 발행한 것도 받을 어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직접 주면 지급어음이 생기는 거고 떠넘겨 주면 갖고 있는 받을 어음이 사라지는 거고 그 차이만 있겠네요. 네 번째, 창제상해에 발행한 약소금이 만기가 돼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내가 직접 발행한 약소금이면 얘처럼 지금 지급어음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답이 바로 나와버렸냐? 지급어음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창제상해 입장을 볼게요. 창제상해는 지금 약소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소금이 사라질 때는 내가 배수양도에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할인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출시 미인배서 그러면 받을 어음 사라지고 수수료 빼고 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매입 채무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3002번 세연상사 일반전표 입력. 1번 우일 상사에서 원재료 125만 원을 사옵니다. 원재료를 사옵니다. 그 차변의 원재료겠죠. 대금 중에 25는 현금, 이제 결제수단. 그 차변에 자산인 원재료를 집어넣고 125, 돈 줍니다. 현금으로 25 줬죠. 대변에 현금 25. 그리고 잔액은 외상. 자, 이 거래가 상거래잖아요. 원재료 사온 거래가 상거래야. 그리고 돈은 나중에 준다. 기간이 없죠. 다 기간이 없으면 다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 장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지금부터는 이제 다 생기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죠. 이 전까지는 자산은 외상 매입금의 반대가 뭐겠어요? 얘는 외상 매출금이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져. 이제는 부채니까 이쪽에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죠. 그리고 얘도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고 외상으로 사오면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 뒷일이 있잖아. 그래서 거래처를 똑같이 걸어줍니다. 외상 매입금. 그다음 두 번째, 진위 상사의 외상 매입금 600만 원을 외상 매입금 6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온라인 송금해서 갚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이 생겼을 때 이쪽에 있잖아. 갚아야지. 이렇게 갚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차변으로 뺍니다.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거래처 지인이고 금액은 600. 자, 이제 갚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600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차변에다가 수수료 비용을 같이 넣어주고 몰아서 보통예금으로 빼내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생길 때 오른쪽, 갚으면 왼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서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280만 원. 자, 외상 매입금을 갚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뺄게요.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서삼 금액 280. 그리고 돈이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당좌 예금. 3번 무사상사로부터 원재료 13만 5천 원을 사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알 수 있겠죠? 원재료 13만 5천 원. 돈 줘야 되겠네요. 다음 연도 1월 5일 만기인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약속어음 발행하면 뭐예요? 상거래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지급어음. 반대가 뭐였어요? 받으러음. 반대쪽 지급어음. 거래처 것이고. 무사상사.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보고 있는 겁니다. 5번째. 광호상사의 외상 매입금 중 2천만 원을 만기가 다음 연도 2월 27일인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으니까 왼쪽으로 빼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 광호 금액은 2천.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똑같이 걸고 지급 어음. 6번 청력상사의 외상 매입금 200만 원 중에 외상 매입금 200 중에 100은 보통예금, 잔액은 어음. 자, 외상 매입금 없앱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청육 금액은 200. 대변에 100은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으로 100을 빼고 보통예금 100. 그리고 잔액은 만기 1년 이내짜리 어음 발행.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 자체가 상거래에서 생기는 거니까 지급 어음 거래처 걸고. 별로 어려운 계정값은 아니죠. 그 다음에 7번 처칠 상사의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 갚을게요.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처칠 금액 300. 자, 돈 주는데 200은 다음 연도 2월 12일 만기 약속어음, 뭐야? 지급어음이란 얘기입니다. 거래처 걸고 200. 잔액은 현금.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8번 매입처 용팔 상사에 발행된 약속어음이 있는데요. 만기 1년 이내짜리 발행한 어음. 매입처니까 상거래라는 표현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어음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급어음은 오른쪽에 생기잖아요. 이것이 이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급어음을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에서 결제됐으니까 뭐 당좌 예금을 알 수 있으면 먼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로 잡혀 있는 지급어음을 차변으로 빼줍니다. 거래처 용팔 상사 걸고 지급어음이 생겼다가 결제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9번 7월 9일 현재 영구상사에 대한 지급어음 총액 이렇게 표시된 거는 장부를 조회해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금액을 알아내서 적어놔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었죠. 지급어음이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돼요. 그럼 지급어음이 없어지는 게 먼저 해도 되고 당좌예금을 빼내는 걸 먼저 해도 되고 차변에 지급어음을 없앱니다. 생길 때 오른쪽, 없어질 때 왼쪽, 영구상사 금액 장부조회해서 1616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계좌에서 나가니까 당좌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